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칸트와 그의 질문. 먼저 칸트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칸트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였어요. 그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알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도 세상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순수이성의 정의. 칸트는 순수이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순수이성은 우리가 경험 없이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직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만약 두 점을 그린다면 그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길은 직선이에요. 이건 우리가 경험 없이도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점 사이의 직선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 중 하나예요. 실제로 그려보지 않아도 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순수이성의 한 예입니다. 순수이성과 이성의 차이점.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순수이성과 이성이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처럼 순수이성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 또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과법칙이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순수이성에 의해 우리의 인식에 사전적으로 구성되는 것들입니다. 이성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그 나라에 가본 적은 없지만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순수이성과 공리, 진리의 차이점. 이제 순수이성과 공리 또는 진리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순수이성. 순수이성은 우리가 경험 없이도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원리를 이해할 때 이는 경험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공리. 공리는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기본적인 진술. 예를 들어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유일하다는 것이 공리예요. 공리는 우리가 어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진리. 진리는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경험을 통해 검증된 진리예요. 또 2 더하기 2는 4다는 논리적으로 증명된 진리예요. 순수이성을 비판하는 이유와 그 의미.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칸트는 왜 순수이성을 비판했을까요? 칸트의 비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순수이성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성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당시 많은 철학자들은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순수이성만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칸트는 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는 우주의 시작이나 신의 존재 같은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칸트는 순수이성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이성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성이 경험과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즉 이성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함께 사용될 때 더 유용하다는 거죠. 경험과 이성의 협력. 칸트는 경험과 이성이 서로 도와줘서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개미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작고 열심히 일하는 걸 직접 보면서 배우죠. 이게 경험이에요. 그런데 왜 개미는 항상 일만 할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이게 이성이에요. 경험과 이성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는 개미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칸트는 이렇게 경험과 이성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수업을 생각해 보세요. 실험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것과 교과서를 통해 이론을 배우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죠.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 마지막으로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했어요.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했어요. 시간. 시간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를 정해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집에 오는 모든 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죠.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공간. 공간은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방 안에서 의자가 책상 옆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공간 개념 덕분이에요. 우리가 공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험과 이성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순수 이성은 우리가 경험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이성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칸트는 이성이 경험과 함께 사용될 때 더 유용하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도 철학에 대해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